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요즘 저한테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고 남편이 걱정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버릇이냐고 했더니 왜 그렇게 사물하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무섭게.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에 있는 화분들한테 잘 잤냐고 인사하고 청소기 돌릴 때 좀 더 꼼꼼히 해달라고 부탁하고 책 읽을 때 기대는 쿠션 인형들한테 기대서 미안하다고 하는 정도는 여러분들도 다 하지 않나요? 어디서 들었는데 내가 먼저 식물한테 인사하는 건 정상인데 그 식물이 대답을 했다면 비정상이라네요. 다행히 전 아직은 대답은 못 들었어요. 요즘 하늘이 예술이라고 여기저기 하늘 사진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건 조심스럽지만 남편이 더 걱정하기 전에 마스크 쓰고 손소독제 챙겨서 광교 호수공원이라도 한 번씩 나가야겠어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이 몽실몽실 정말 예쁘네요. 오늘도 광교 원더풀 여러분과 함께 예쁘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이야기, 수원 8경편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두 분 각자 자기 소개 인사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나나 박현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디 김명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셋이 항상 같이 하다 네. 보니까 이렇게 각자 자기 목소리를 한번 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네. 제가 오늘은 그냥 한꺼번에 소개를 안 하고 이렇게 각자 인사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하늘 참 예쁘죠? 정말 예뻐요. 예쁘죠. 네. 네, 너무 예뻐서 네, 저는 슬플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센치해지시는 네. 감상적이 되셨어요. 네, 하긴 그래요. 또 극과 극은 통한다고 또 너무 예쁘면 왠지 눈물 날 것 네. 같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맞아요. 구름이 많은 하늘보다는 음. 구름이 없는 하늘이 좋더라고요. 파란 하늘?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하늘이 참 요즘에 맑고 그래서 낮에나 아침에나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 기분이 네. 좋아지기도 하죠. 네. 두 분은 하루 중 어떤 시간이 가장 좋으세요? 저는요 네. 늦은 밤이요. 늦은 밤. 늦은 왜? 밤. 왜? 특히 늦은 밤이 왜요? 애들이 애들 어려서 다 그런 거 자니까. 아닐까요? 애들은 잘 때가 천사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요즘 애들이 학교를 안 가서 맞아요. 너무 늦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럼-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아. 요즘에 보면은 육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육아퇴직하고 네. 이제 육아 퇴근. 퇴근. 육아 퇴직 퇴근하고 아니고. 네. 저녁에 밤에 이렇게 혼자서 맥주 한 잔씩 드시면서 그렇죠. 이제 하루를 되돌아보거나 조금 쉬신다는 맞아요. 그런 맘님들 많으신 것 같긴 해요. 요즘 제가 늘 야근 모드예요. 야근까지 밤 12시가 돼야지 요 녀석들이 자서. 그렇구나. 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왠지 하긴 보면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럼 우리 나나님은 어떤 시간이 좋으세요? 저는 이제 아이가 조금 그래도 크다 보니까 예, 학교 가는 날이 있어요. 네, 학교를 보내놓고 이제 커피 한 잔을 하는 그 시간. 오전 시간. 네, 오전. 네. 뭐 학교를 아주 가는군요. 커피가 꿀맛이에요. 네. 네. 이래나 저래나 혼자 있는 시간? 그렇죠. 그 시간이 그렇죠. 제일 좋지 않을까? 네. 뭐 남편이고 아이들이고 다 좀 나가고 네, 네. 나 유디님은 혼자. 언제가 네. 좋으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조용히 뭐 낮에보다는 오전이나 이런 시간들이 좋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저녁에 네. 이렇게 저희 집이 24층이거든요. 네. 근데 저녁에 어우, 이렇게 경치 좋겠네요. 좀 뷰는 좀 좋아요. 네. 밖에를 내다보는데 한 6시가 좀 지나선가? 하여튼 이렇게 저쪽 하늘이 이렇게 좀 불구스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베란다 쪽으로 이렇게 내다봤더니 하늘에 이렇게 해가 아파트 숲 사이로 싹 걸치면서. 이렇게 걸쳐서 넘어가면서 그 주변에 노을이 싹 보랏빛, 지는데 빨시 보이고 네, 이런 너무 네, 예쁜 거예요. 그 그러니까. 넋을 잃고 봤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 시간이 참 그때만큼은 그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때가 제가 참 그렇군요. 며칠 전에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런 노을이 사실은 어느 나라 하늘이나 다 똑같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하늘이 있는데 음. 항상 놀러 가서만 그 하늘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시간에. 맞아요. 예, 음.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가 놀러 봐요. 가서는.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상성에서 일상에서는 애들이랑 들볶이다 보면 어느 순간 노을을 밤이 언제 돼요. 봐? 하늘을 볼 시간이 그렇죠. 없죠. 그래서 저도 이제 SNS에서 올라온 걸 보고 아 지금 하늘이 이렇게 파랗고 예쁘구나 그러고 쳐다본다거나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며칠 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은 정말 그 음. 아파트뿐인지 이 도시인데도 네. 그 해가 딱 넘어가면서 그 아파트 주변에 노을 하늘 네. 그런 빛이 너무 예뻤었던 아, 기억이 비경이었을 것 같아요. 또 네, 비경. 비경.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오늘 좀- 또 오늘도 수원 팔경 준비하셨죠? 그렇죠. 제가 네. 또 오늘- 허투루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은 어떤 곳으로 떠나는 건가요? 저희 어디로 제가 갑니까? 또 이런 네. 노을진 하늘을 보면서 네. 제가 우리 강교 원더풀에서 비경을 소개하는데 네네. 요거 좀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너무 좋겠다 하면서 제 머리를 난 감이 딱 오는 것 스치는 같아. 또 스치는 스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서운악조가 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수원 팔경은 서운악조예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렸던 그 팔경들이 보면 이름들이 참 예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또 서운악조에도 뜻이 있어요. 있겠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서호 수면 위에 이렇게 석양빛이 반사돼서 황금빛으로 물드는 광경을 말한다고 진짜 합니다. 멋있네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선생님들 눈 감고 상상해 보시라고 제가 조금 덧붙여드리면 네. 이게 이제 서호 주변에는 여기산이라는 야트막한 산이 있어요. 이렇게 높지 않은. 근데 이 산으로 해가 지면서 이 산의 그림자가 서호 그 주변으로 싹 드리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서호 수면 위에 석양빛이 딱 반사되면서 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모습은 정말 한 폭의 그림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표현을 너무 맛깔나게 해주셔서 진짜. 막 그려져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쵸? 영화 상상이 속 돼요. 장면 같은 네네, 느낌도 그 네네. 막 머릿속에 좀 네. 떠오르셨다면 제가 네. 좀 제대로 설명을 드렸는 네. 것 같고 자, 예, 그래서 어디에 있나요? 가까이 네. 있겠죠 여기도. 예, 저희 네. 수원 수원이니까. 팔경이기 때문에 네네. 수원 가까이 있는데 이제 위치를 보면은 이제 주소상으로 네. 보면은 수원시 팔달구 화소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네. 이제 딱히 화소동만이 아니라 이제 뭐 그 서둔동이라고 해가지고 서쪽으로 수원 서쪽으로 주변으로 화서동, 서둔동, 또 율전동, 천천동 네. 다 아우러서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에 네. 서우라는 호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곳이 이제 정조. 아, 우리가 우리 팔경 얘기하면 안 나올 네. 수가 없는 정조대왕님이 또 나오셨네요. 정조께서 소환되셨어 또 오늘 한동안 잠잠히 계시더니 그렇죠? 그래서 네. 정조께서 나를 언제 부르실래나 하셨을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서울 낙조에서 이제 소환을 했습니다. 예, 정조께서 우리나라의 표준 농업 도시로 만들려고 계획한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서호가 이 주변에 지금은 이제 많이 다 이전을 해서 없지만 네. 그 서울대학교 농가대학이 네, 사실 맞아요. 있었고요. 있었어요. 그리고 다 네. 아시겠지만 수원의 대표적인 이제 또 하면 다 농촌진흥청 아실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농촌진흥청에도 많은 기관들이 있어서 그렇죠. 이 수원이 우리나라의 그 중요 농업 관련 시설의 메카였어요. 사실은 아, 지금은 맞아요. 이제 이전을 네네. 했지만 또 농업 역사에서도 보면은 혁신적인 농업 정책을 펼쳤던 그런 시발점이 된 곳이기도 해요. 네. 지금은 이제 4차 산업 시대를 얘기하기 때문에 농업이나 이런 거는 1차 산업, 2차 산업 우리가 많이 관심도 좀 줄어들고 맞아요.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어디 뭐 시골이나 약간 많이 떨어진 외곽으로 나가야 논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서호 주변에서는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그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도 네. 그랬겠지만 논도 되게 많았고 주변에 뭐 논이 많죠. 예, 또 뭐 네. 원예 작물 시험장 같은 것도 있었고 또 이제 농가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농가대학 그 안에도 보시면은 캠퍼스 그런, 아주 멋있었어요. 네. 그런 농업에 관련된 기술들이 되게 집약적으로 있었던 아, 곳이 이제 그쪽 주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명대님은 네. 아직 수원 잘 모르셔서 네, 잘 몰라서 예, 예. 이쪽 잘 모르시죠. 네, 네. 제가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이제 명대님한테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풀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이야기 수원 8경편입니다. 예. 네, 아까 소개시켜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이곳에 대해서 저는 서호도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서호가 유명해요. 제가 서호초등학교 네. 나왔거든요. 서호중학교도 있고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정말 많이 바뀌어서 그렇긴 한데 네. 그 농대가 되게 유명했어요. 네, 엄청 유명하죠. 네, 농대 네. 농촌진흥청 이쪽으로 네. 지금은 저희가 광교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 있는데 네. 지금은 서울- 이제 상상 캠퍼스 네, 그게 그걸로 자리를 바뀌어가지고 하고 지나가면서 있죠. 보긴 네네. 봤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주말이면은 그 음. 안에서 플리마켓도 열리고 그 음. 공원처럼 개방이 돼가지고 아이들하고 소풍 나오는 가족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 네. 진짜요? 일단 뭐 그렇게 되기까지 그거의 근간이 됐던 오늘 네. 서호 낙조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를 계속 좀 이어나가 볼게요. 서울은 서울 그러면 이제 언제 조성됐어요, 네. 그게? 그러니까 저희 서울에 내 서울은 그러니까 출신이셔서 네. 그 초등학교 네. 출신이셔서. 제 서울은 1799년 정조 23년에 화성을 쌓을 때 축조한 저수지예요. 네. 이제 이 수원이 한양을 모티브로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아. 이제 워낙은 뭐 수원으로 그 도읍을지를 옮기려고도 했다는 네. 말도 있잖아요. 네. 그때 네. 이제 아쉽게도 강이 수원에는 없어. 한강이 네. 그쵸, 한강이 한강 같은 없어요. 강이 네.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조께서 그때 이제 한강이 없다 보니 저수지를 축조를 아. 하자 이렇게 되신 거예요. 스케일이 네. 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나 듣고 계신 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북지상년편 네. 기억하시죠? 네, 네. 만석거. 예, 거기서 네. 이제 우리가 만석거에 만석거.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도 말씀드렸듯이 동서남북 네 군데의 군데. 저수지를 네, 조성하셨죠. 맞아요. 그래서 만석거, 만년제, 충만제. 충만제라는 이제 저수지 그리고 동쪽에 있었던 저수지는 지금 이제 그 지동 쪽이었는데 네네. 이제 흔적을 찾을 수 없어요. 없다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충만제가 바로 서호예요. 아, 서호가 네. 이제 충만제라고 합니다. 충만제라는 이름이 있는데 네. 왜 이름이 서호가- 굉장히 멋있어. 서호가 그죠? 됐을까? 충만제는 무슨 뜻이에요? 네, 충만제라는 네. 이름이 조금 낯설기도 하면서도 이제 이름도 근사하기도 한데요. 네. 이 서호저수지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네. 농사를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비잖아요. 그렇죠. 안 와도 걱정, 와도 걱정. 그러니까 이제 네. 가뭄이나 홍수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을 위해서 정조께서 수원화성을 축조하면서 서호 제방을 축성해서 이 백성들의 근심을 덜어줘라. 네. 이제 백성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또 그 내탕금, 그러니까 뭐 사비죠 네, 일종의 그렇죠. 네. 임금님의 사비. 임금님의 네. 사비인 내탕금 3만 냥을 들여서 이제 네. 오. 이렇게 저수지를 축조하신 거예요. 또 역시 소름?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예민사상 이제 어떡해. 정조의 이 성군의 면모는 정말 네. 끝도 파도 끝이 없이 맞아요. 나오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그래서 이 이제 정조께서 축성된 서호 저수지에 이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어라. 근데 이 농사를 천년이고 만년이고 만석의 곡물을 생산하기를 축원하는 제방이라는 그래서 뜻으로 충만제. 의미가 너무 좋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 만석거도 그 네. 만석의 그 네, 농사를 네, 지어서 이제 맞아요. 만석을 이루어라 하셨듯이 네, 네. 충만제는 천년만년이고 이제 이걸 축원하는 그런 제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원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이게 서쪽이다 보니까 이제 네. 서호 서쪽에 그래서 있는 서호. 호수다라고 네. 부르긴 하는데 사실은 네. 충만제가 이제 정식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충만제는 또 만석거하고 만년제 다음에 조성이 됐어요. 세 번째로 네. 조성이 됐는데 크기는 만석거와 만년제의 3배 크기예요. 훨씬 커요. 굉장히 네, 큰 거죠, 맞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당시 최대 크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네. 또 이 만석거가 우리가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지만 네, 네. 2017년도에 그 관계시설물, 국제관계배수위원회에서 세계 이제 세계 네. 관계시설 유산으로 등재됐다고 그렇죠. 했었는데 네. 이 충만제는 그보다 먼저 1년 앞선 아. 2016년도에 국제관계배수위원회에서 세계 네. 관계시설 유산으로 등재됐어요. 더 먼저 된 그러니까 거네요. 국내 네. 최초. 유산이 국내 많네요. 네, 수원을 수원에. 갖고 있는 네. 유산들이 아, 많아요. 네. 세계문화유산인 화성도 있지만 네. 그 화성을 축조하실 때 이제 같이 했던 4개의 이 저수지들이 네. 만석거와 축만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관계시설 아.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거. 네. 또 이런 소식도 같이 알려드리게 됐네요. 네. 그러네요.
멋있네요. 예, 그 충만제가 갖고 있는 뜻 자체도 그렇고 네. 굉장히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만석거 저번에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네네. 그 만석거 안에 영화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예. 네, 혹시 충만제에도 있나요? 예, 그렇죠. 네. 이 아름다운 이 낙조를 볼 수 그쵸. 있는 네네. 이곳에 풍류를 이런 즐길 또 줄 풍류를 아시는데. 즐길 곳이 필요하겠죠. 네, 예, 그래서 네. 만석거에 영화정이 있듯이 이게 네. 충만제 남쪽에 네. 이 호수의 경관과 풍치를 이렇게 한층 아름답고 돋보이게 하는 항미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네. 항미정 무슨 이- 뜻일까요, 이거는? 예, 항미정은 이제 순조 31년 당시 네. 화성유수 박기수라는 사람이 건립한 정자인데 이 석양에 비치는 서호 주위의 여기산 그림자 제가 네. 말씀드렸죠. 그 서호 주변에 이제 야트막한 산인 네. 여기산의 그림자가 이렇게 그려지면 약간 눈썹 미인의 눈썹 같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유명한 소동파 아시죠? 중국의 네. 시성이라고 하는 소동파가 항 중국 항주에도 서호가 있어요. 네. 이제 거기에 그 서호의 그거를 보고 예, 아름다운 해서 뜻으로 이제, 항미정이네요. 그래서 항미정이라는 이름을 지은 건데 네. 이 항미정이 아름답고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좋긴 한데 저는 네. 사실은 여기에 또 조금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네. 이 아름다운 곳에 무슨 네. 마음 아픈 그러게요. 일이. 그러니까 1908년 10월 그 조선의 마지막 네. 황제이신 순종 네. 순종이 네. 기차로 육릉 건능을 다녀가셨대요. 네. 이제 1908년이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차가 다니는 시대였죠. 우리나라가 좀 네. 부분이 많이 기울어가지고 세계 열강들한테 나라 여기저기 이리저리 뺏기고 칠 치고 때고. 그럴 네,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기차로 사실은 이제 정조께서 하실 때는 그 능행차 그거가 지금 재현도 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맞아요. 이미 이제 시간이 훌쩍 넘어서 1908년이 되니까 이제 기차로 오신 거예요. 너무 낯설어요. 네. 왕이 낯설죠. 기차로 네. 왔다고 네. 하니까. 근데 이제 네. 그 기차로 오셔서 다녀가시다가 서호에 임시정거장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내리셔가지고 이 충만제 뚝방길을 따라서 항미정에 오셨다가 이제 쉬어 가신 정자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그 분도 얼마나 생각이 그러게, 많으셨을지. 생각이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길을 제가 걸으셨겠죠. 10월에 오셨어서 해가 조금 짧았기 때문에 음. 낙조를 네. 보셨을지 어쩌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 기울어가는 기울어가는 나라. 나라를 생각하면서 선조셨던 정조께서 만들어 놓은 충만제를 네. 예, 비치는 이 석양을 보면서 음. 돌아가신 고종 아버지 생각도 났을 거고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이 나라를 아우 슬프다. 진짜 슬퍼지는데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낙조 보셨으면 조금 음. 서럽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좀 엄청 들어요. 서러웠을 것 같고. 네. 네. 이제 편하셔도 됩니다. 그냥 눈물 줄줄. 저희 잘 살고 맺히지 있어요. 않았을까. 저희 후손들. 그럴 네, 것 그러게요. 같아요. 제가 이제 요거는 잠깐 그러니까 조금 잠깐. 슬픈 이야기였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풀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이야기 수원 팔경 서호 낙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슬픈 생각이 들었는데 또 노래까지 또 구슬프네요. 어떻게? 그렇죠? 쭉 가라앉아 있어요 지금. 그런가요? 네. 다시 이런 업 텐션 네, 올릴까요 우리? 그럴까요? 네. 그러면 이제 현재 충만제는 그렇죠. 어떤 예. 모습인지 이제 궁금한데요. 그런 뭐 제가 네.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네. 지금 충만제의 모습은 상당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이 됐고요. 네. 1996년도에 서호공원으로 조성이 돼서 시민들한테 개방이 됐어요. 네. 이제 그 전에는 뭐 관계시설이나 네. 농사나 농업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데서 이제 필요로 했겠지만 네. 이 96년도에 서호공원으로 개방이 되면서 그 도심 속의 힐링 플레이스가 됐어요. 뭐 각 수원에 뭐 광교도 호수공원이 있고 다 네. 각 구역별로 큰 공원이 많잖아요. 공원들도 있고 예. 한데 이제 이 서호공원 같은 경우는 서쪽에 수원의 서쪽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뭐 화서동 일대라던가 서둔동, 구운동 뭐 그 그쵸. 네, 일대라던가. 근데 물론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네. 많이 가셔요. 뭐 네. 특별한 게 있나요 이곳에? 여기가 봄에 이제 봄에. 봄에 봄이면 벚꽃이 또 정말 아. 예뻐요. 그러니까 이게 수원에 벚꽃 명소가 꽤 돼요. 네, 그쵸? 맞아요. 네. 우리 만석거 얘기할 때 그쪽 만석공원도 끝내줬었는데, 벚꽃이 되게 네.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 서호공원의 벚꽃도 이 농촌진흥청 그러니까 이제 수원에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아시는 다 거예요. 알죠. 벚꽃 필 때 네. 되면 맞아요.
저만 거기- 몰랐나요? 맞아요. 저희 아직까지는. 부모님들도 네. 농촌진흥청에 네네. 벚꽃 폈을래나라고 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제 농촌진흥청이라는 게 상징적인 건물이고 네. 그 옆으로 이제 이 서호공원, 이 충만제 저수지를 이제 가는 그 길에 벚꽃이 정말 정말 예쁘게 아, 피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가을이면은 네. 메타세콰이어. 아. 메타세콰이어가 우리나라에 남이섬, 사실은 남이섬. 남이섬이 되게 네. 유명하기도 담양. 하고 네네. 담양이나 네네네. 맞아요. 이쪽에 내려가면 네. 있잖아요. 근데 이 서호공원 안에 메타세콰이어 숲길이 조성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바로 갈 수 있겠는데. 그러게. 남이섬 명희 쌤, 의심이- 네, 눈이 너무 좋아요, 반짝해요 지금.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네. 남이섬이라든가 뭐 담양이라든가 이런 데 그렇죠. 이렇게 멀리 가시기가 조금 네. 걱정스러우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수원이니까 한번 나가 보시면 그 메타세콰이어 숲길이 그 쭉쭉 뻗은 그 나무의 그 시원함도 그렇죠. 있고요. 가을이 되면은 이제 그 석양이 지는 거와 더불어 단풍과 더불어 완전히 그 버버리 코트 이거 특정 브랜드가 이거 트렌치 코트 네. 딱 입고 남편이든 애인이든 뭐 가족이든 같이 손잡고 그 길을 싹 걸어보면 너무 운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찍어도 뷰가 되게 잘 나올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뭐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미지 컷에 이 메타세콰이어 길도 있고 뭐 이 충만제에 내려앉는 그 낙조 사진이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여기가 지금 낙조도 되게 유명하고 지금 나나님 말씀하셨듯이 사진도 네. 굉장히 많이 올라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음.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들, 그 출사 오시는 분들이라고 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작품 사진 네네. 찍으러 오시는 분들도 네, 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살짝 얘기했던 여기산 있잖아요. 네, 여기산. 그 여기산이 백로의 서식지예요. 어머, 진짜. 백로가 아무데나 안 사는 애예요. 이 새가. 네, 맞아요. 그 깨끗한 깨끗한 물, 청정 지역에서 그 2급수 이상의 그에서만 먹이를 이렇게 잡아 먹고 사는 새라 여기가 굉장히 이제 잘 깨끗하고 관리가 관리가 잘 돼 됐다는 있다 거네요. 보니까 백로들의 네. 서식지고 또 이 충만제를 가보시면 네. 그 가운데 인공섬이 조그맣게 하나 네. 있어요. 거기가 또 철새들의 맞아요. 낙원이라고 아. 해요. 백로뿐만이 아니라 음. 다른 새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네. 촬영하시는 분들 그러겠네요. 그런 분들도 출사를 많이 나오시고 시민분들도 오시면 아이들한테 뭐 맞아요. 보여주면서 네. 실제로 되게 가깝게 볼 수 있거든요. 실제 철새를 네. 볼 수 있는 네, 곳이 이렇게 그래서 가까이 이 있었다니. 백로를 곳에서 볼수 그러니까요. 네, 있는 그 곳이에요. 번로나 뭐 네네. 외가리 뭐 여러 가지 그런 새들도 볼 수 있고 네. 서호공원이 굉장히 활기찬게 수원 시민들한테 공개가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정조대왕님께서 이 저수지를 조성을 할 때 네네. 그렇게 멋진 충만제라는 이름을 지어놨는데 네. 우리는 사실 충만제라는 이름보다는 서호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죠. 그죠? 우리 네. 명대님은 뭐 충만제도 처음 들어보시고 둘 다 처음인데 처음 저는 들어보시겠지만 충만제를 썼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네, 근데 네. 이제 수원 분들은 사실은 서호 하실 거예요. 서호하죠. 네, 그리고 저희. 뭐 진짜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초등학교 이름도 뭐 서호초등학교, 서호초등학교, 중학교도 맞아요. 서호중학교 다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지금 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충만제라는 이름은 네,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낯설기도 할 거고 네. 또 명디님이 들으셨을 때는 충만제가 너무 더 멋있어요. 좋은데 뭐 멋있는데 이런 게 의미가 너무 좋잖아요. 들으실 것 네. 같아요. 근데 네. 이 이름을 우리가 60년 만에 사실은 되찾은 사연이 있어요. 잃어버렸었나요? 네, 잃어버린 60년. 아, 혹시 그랬나요? 또 그럼 그 사건 그- 때문인가요? 네, 그 일제 강점 나쁜 아저씨. 네. 또 막 화가 나려고 하네요. 이 충만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북지상년편에서 말했던 그 만석거 네.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은 일제 강점기 때 일왕저수지라고 했었어요. 맞아요. 일왕저수지라는 이름도 사실은 들어보신 분들 많고 아직도 아직도 그렇게 일왕저수지라고 불리고 쓰시는 있죠. 분들이 네. 사실은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1936년이면 한참 우리가 일제 강점기 그렇죠, 시대 그렇죠. 때잖아요. 이때 그냥 그렇죠. 단순하게 네. 일영면과 의양면을 합쳐서 그냥 일왕저수지라 한 그렇죠. 거예요. 네네. 우리는 아니 그 좋은 정조의 의미를- 깊은 뜻이 있었고 음. 백성을 사랑하시는 애민 정신으로 축조된 음. 그거를 일왕면 의양면 섞어서 일왕저수지라고 해라고 해서 계속 일왕저수지라고 했던 거죠. 일부러 그런 거겠죠. 뭐 그런 거죠. 당연히 이제 어떤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는
정신, 그러니까 뭐 너무 창씨 개명 얄미워요. 시키는 거랑 똑같겠죠. 네. 사람들한테 이름 일본 이름으로 바꿔라 하는 게 네. 이름 속에 사실은 어떤 정신이 들어있는 건데 그렇죠. 그걸 네. 말살시키는 거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서호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그런 의미가 뭐 중국 항주에도 있는 그 서호랑 또 네, 같은 네. 저거다 보니까 어떤 좀 중국적인 색도 중국적인 느낄 수 냄새가 나서. 있었는지 네. 어찌 되었든 수원에서 지난해부터 이제 이 두 저수지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네. 서호랑 일왕저수지라는 명칭 정정을 하자. 아, 그래서 이제 추진을 그렇군요. 하신 거예요. 이런 건 누가 제안하는지 참 훌륭하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지난해부터 했다면 정말 최근 일이네요. 빠르게 네. 이제 이게 진행이 됐던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원래 지명으로 이제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제 수원시에 지명위원회가 있고요. 네. 경기도에도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두 기관에서 심의 가결해서 이제 국가지명위원회와 같이 해서 1년 정도 노력을 열심히 하신 거죠. 네네. 이제 올해 지난 올해. 3월 11일 국토지리원 고시로 일왕저수지는 만석거, 서호는 충만지로 최종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와. 됐나요? 네, 그게 박수! 올해 이뤄졌군요. 네. 네, 국토지리원이 단순하게 뭐 지도만 만들고 하는 곳이 아니라 네. 이제 그 각 네. 지역별 특색이나 문화적 특색 이런 것들을 해서 지명에도 같이 관여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국토지리원에서 이제 고시를 한 거죠. 네, 마지막 네. 최종으로 고시를 해서 네. 서호가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낯설겠지만 네, 네. 또 이렇게 서호라는 걸 잘 안 들어보신 분들은 원래의 이름인 충만지라는 이름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앞으로는 같아요. 뭐 이제 충만제로 전 공문이나 이런 기억할 거에 겁니다. 다 네. 충만제로 기록이 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네. 이제 공문서라던가 네. 법정 문서에는 만석거 충만지혜가 아. 지향이 되고 네. 그것으로 쓰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익숙하게 그렇죠. 서호 하다 보니까 이 서호라는 이름은 별칭으로 정도로? 아, 네. 네, 별칭으로, 별칭으로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때 네.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할 때는 그거 굳이 뭐 꼭 집어서 충만제로 하세요. 네. 라고 하실 건 아니고 서호라고 쓰셔도 되긴 하는데 네. 어쨌든 국가 정조대왕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는 예. 이제 충만제로 부르자고요. 그렇죠. 만석과 충만제 꼭 기억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수원 팔경을 이야기하다 보면 빠질 수 없는 이제 이야기가 정조께서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와 그쵸. 그로 인해서 입은 혜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정신을 사실은 이어받고 살리는 게 그렇죠. 우리 후손들이 할 일이라고 일이죠. 생각해요. 맞아요. 그 할 일. 곳이 제대로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게 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그 이름을 되찾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할 일이고 네.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짧게 네. 수원 팔경 중에 한 곳인 서운악조에 대한 이야기 짧게 나눴는데 네. 우리 두 분 어떠셨어요? 뭐 정말 오늘도 정조대왕님 소환되시고 네. 이제 저는 이제 충만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서호라는 이름은 될 수 있으면 잊어버리는 걸로. 네. 저는 하겠습니다. 이제 첫 시작할 때 석양을 보셨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6시에 알람을 해놓고 하늘을 봐야지 했는데 6시에 집에서 볼 게 아니라 네. 이곳으로 달려가서 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실 수 네. 있는 분들은 정말 한번 나가셔서 날씨 좋은 날은 산책하시다가 이 덤으로 서울 낙조까지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늘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즐겁기도 하고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쉬운 그러게요. 것 같아요. 너무 빨라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저는 다음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이만 제가 두 분 보내드릴게요. 네. 안녕히 네, 가세요.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의미 없이 보낸 날은 웃지 않고 보낸 날이다라는 명언이 생각납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로 일상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웃지 않고 보낸 날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길 바라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광교 원더풀 라디오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 되셨길 바라며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UD 유연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